직장인이 한 월급을 한 100억 정도 번다. 약간 뭐 또라이 기질이 있죠. 생각보다 배팅을 잘해. 배팅을 해야 돈을 벌거든. 안녕. 대한민국 최고의 PB라고 생각하는 서재영이라고 그래. 우리 PB는 프라이빗 뱅크라 그래. 쉽게 말하면 자산을 관리하고 자산을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부자들한테 컨설팅 해주는 그런 게 이제 PB라고 생각하면 돼. 2005년에 내가 메릴린치에서 8년 있으면서 늘 1, 2등 했고 그 이후에 투자증권 NH로 왔는데 회사 내에서도 거의 뭐 항상 탑에 있었지. 어떻게 보면 마스터 PB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PB들이 나를 목표로 하고 내같이 되는 게 꿈이라고 하는 우리 회사 직원들이 되게 많은 편이지. 19년째 상무를 하고 있는데 뭐 한 5, 6년 전부터 계속 회사에서 뭐 전무로 진급하라 아니면 본부장을 진급하라 뭐 자꾸 얘기하는데 회사에서 진급하라 그러면 제가 관두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러지. 전무가 되고 부사장이 되고 그러면 이제 그다음 관리를 하잖아. 관리를 하면 잘릴 수가 있지. 나는 일이 좋아서 재미로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상무라는 직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편이야. 좀 특이하지. 나 사장 부사장 너무 싫어. 상무를 한 30년 하고 싶었네. 개인적으로는. 직장인이 한 월급을 한 100억 정도 번다. 그럼 되게 많이 버는 건데 그 정도 이상은 버는 것 같은데 월급으로 1년에 의료보험료 내는 게 보통 직장인들 연봉하고 비슷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 그전에는 주로 종목을 분석해갖고 추천하는 애널리스트, 그 다음에는 돈을 좀 어디에 투자할지 얘기하는 펀드 매니저라 그러고 그런 거 좀 했지. 그래서 국민연금이라든지 군인공제자금 이런 것도 좀 운영을 했었지 옛날에는. 2030부터 해서 사람들이 노리고 싶은 게 경제적 자유일 텐데 돈도 여유가 있고 내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고 여가 생활도 즐기고 싶고 그런 면에서는 충분한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하고 싶은 건 좀 마음대로 하고 내 멋대로 사는 스타일이야. 보통 저 자산 규모는 몇백억에서 몇 조까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나도 자산 규모로는 한 조 단위 정도 가는데 실제로 그 자산 중에서 아주 액티브하게 운용을 하는 자산도 있고 주식처럼 입고 해놓고 그냥 운용 안 하는 자산이 있거든. 액티브한 자산으로 보면은 보통 한 1,000억만 넣으면 상당히 괜찮은 PB라고 나는 이제 그것보다는 훨씬 좀 많은 편이지. 1,000억 넘는 사람이 나는 한 서너 명 되니까 500억에서 1,000억도 한 4~5명 되는 것 같고 나머지 수십억부터 이렇게 자산이 있는 거지. 하루 일과는 재밌게 보내지. 5시 20분에 기상을 해가지고 간단히 먹고 과일이라든지 바로 출근을 해가지고 회사의 지하에 와서 1시간 동안 헬스를 해. 그리고 나서 업무를 좀 보고 나머지 일과는 항상 밖에서 사람 미팅을 하고 만나고 놀고 현장이 답이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미팅을 하고 많을 때는 한 하루에 5번에서 6번 미팅하고 어디다 투자하면 좋을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걸 알려면 현장에 항상 답이 있거든. 완전 흙수저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대학도 뭐 생활이 없었어. MT 같은 거 별로 못 가보고 항상 뭐 알바 해야 되고 어렵게 자랐는데 헝거리 정신이 있고 환경이 나쁘다는 거는 항상 복이라고 생각해야지 흙수저가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못한 것 같아. 정말 못했는데 일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정말 성실하게 어떤 일에 꽂히면 열심히 했지 아주 뭐 특출나게 잘하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쌓이고 실력이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 나의 역량은 몰빵 스타일이다. 한번 꽂히면 끝까지 일을 한다. 우리 축구를 하면은 메시가 공격만 잘하잖아. 수비도 잘하고 공격도 잘하는 사람 없어요. 요즘 전문성이 필요하거든. 회사에서는 뭐 이 상품 저 상품 하라 그러고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이러는데 그거는 이론 같고 실제로는 약간 몰빵하는 스타일이야. 어떤 거 하나 꽂히면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파고드는 거지. 그러면 전문성도 확보되고 고객을 만나면 설득도 쉽고 또 신뢰도 주고 어떻게 보면 깊이를 많이 파는 거지. 깊이. 나는 학교를 어디 놓았냐 하면 들이대 놓았고 고등학교 어디 놓았냐 하면 말고 놓았다 그래요. 일단 한번 들이대보고 뭐 아니면 말고 약간 뭐 또라이 기질이 있죠. 요즘은 또라이가 성공한 시대 같아. 뭐 그런 자세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내 고객이 훨씬 많다고 보면 돼요. 학연, 지연 이런 건 생각보다 거의 없고 손님들이 지방에도 되게 많아. 막 다니니까 전라도, 광주, 부산, 대구인데 손님이 생각보다 많아. 강북에 여기 지점이 있는데 강북의 손님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 나는 이제 트렌드를 읽으려고 알아보려고 많이 찾아다니는 편이지. 주로 50대 이상의 과거에 이제 돈을 좀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 좀 제법 많고 내 클라이언트 중에는 젊은 부자도 좀 있어요. 뭐 부동산을 팔아서 큰 떼돈 번 사람도 있고 투자를 해서 떼돈 번 사람도 있고 부자들은 내가 볼 때는 그런 특색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첫 번째 새로운 트렌드에 상당히 민감한 것 같아. 트렌드에 민감하다 보니까 이 AI라든지 플랫폼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 그래서 너무 좋아요. 실제로 투자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새로운 변화에 또 적응을 잘해. 고정관념이 좀 덜하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배팅을 잘해. 배팅을 해야
돈을 벌거든. 또 하나 실행력이 아주 뛰어나. 실행력. 자기가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면 실행을 해야 되거든. 보통 사람들은 겁이 나서 실행을 못 하거든. 젊은 부자들은 물려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젊은 부자들은 인터넷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했던 사람도 있고 한국의 부자들은 무역 같은 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좀 있었고 제조업 올림픽 이후에 제조업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고 그 저변에는 항상 부동산 하는 사람은 언제나 돈을 버는 것 같고 큰 그룹사 오너들이 부자였어. 이재용부터 해갖고 뭐 SK, LG, 두산, 코롱 이런 사람인데 지금은 좀 틀린 게 있는 게 넥슨의 김정주, 카카오의 김범수, 셀트리온 서정진 이런 사람들이거든. 나는 새로운 부자들은 다 AI에서 나올 것 같아 앞으로. 플랫폼에서 AI로 너무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AI 쪽도 새로운 산업이 열리면서 AI를 한 기업하고 안 한 기업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야. 우리가 중고나라, 번개장터, 중고품 거래하는 게 되게 많았지만 가장 늦게 놓은 당근마켓, 이 당근마켓이 기존의 중고나라보다 한 6, 7배 벌써 커진 것 같아. 물건을 허위로 올리거나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대화에서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당근마켓이 사기를 친 사람을 한 5만 명의 패턴을 분석하면 그걸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 정확하게 사기를 친 사람 거의 다 예측이 된다는 거야. 필터링 하는 거야. 불법 거래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다 걸러낼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딥러닝 AI로 해서 걸러낸 거지. 그걸 기술을 적용하지 않은 회사보다 한 회사가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거지. 새로운 트렌드 플랫폼이라든지 AI에 관심 많고 해외에 생각보다 관심이 많아. 리스크 관리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부자들은 돈이 있으면 일단 안전자산에 먼저 해놓고 일부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제로 돼도 뭐 문제 없다 이런 포트폴리오로 리스크 관리 본인들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100억이 있으면은 한 80억 정도는 부동산을 사놓고 한 1, 20억 가지고 주식 한다든지 그럼 뭐 단할리도 80억 남아 있는 거니까. 두 번째는 이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거는 PB에 의존하거나 뭐 회사에 의존하는 거지. 원래 뭐 그거는 기준은 없다고 봐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묵시적으로는 한 금융자산 기준으로 10억을 얘기해요. 10억. 1억이 있어도 고객이 될 수 있고 미래에 큰 고객이 될 수 있으면 미래의 가능성이 더 중요하지. 기업이든 창업이든 투자든 다 AI를 해야 된다. 이미 상장된 회사도 한 15개 있고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시점에 25살로 돌아간다면 나는 무조건 하고 싶은 게